역사의 흐름 속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고대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현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여정에 집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헤르메스주의라는 고대 철학 전통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어 개인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지혜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세상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7가지 헤르메스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여러분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고 내면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고대의 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시각을 얻고 그 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 비밀의 문이 열리려 합니다. 헤르메스주의는 단순한 철학적 사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과 우주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탐구의 결정체입니다. 기원 후 1세기에서 2세기경에 시작된 이 가르침은 고대 이집트의 지혜와 그리스 철학,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융합되어 탄생했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기원은 신화적 인물인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 헬메 티리메기스투스에게 돌려지는데 그는 이집트의 지혜의 신 토트와 그리스의 신 헤르메스가 결합된 존재로 여겨집니다. 헤르메스주의의 영향력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중세시대의 연금술사들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 그리고 현대의 과학자들과 기업가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과 혁신가들이 이 가르침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작 뉴턴의 중력 법칙, 칼 융의 분석 심리학, 심지어 스티브 잡스의 혁신적인 제품 디자인 철학에서도 헤르메스주의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헤르메스주의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핵심 믿음은 우주가 근본적인 법칙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들은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차원에서도 작용합니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이 법칙들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넘어 우주와의 조화로운 일체감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것이 바로 헤르메스주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7가지 헤르메스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주의의 첫 번째 원리인 정신의 원리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주는 근본적으로 정신적이며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물질 세계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은 우리의 집단적 의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과학도 이 고대의 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관찰자의 존재가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의식이 물질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뇌과학 분야에서는 우리의 생각이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경가소성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 나는 이것을 절대 배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것을 배울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여러분의 뇌는 그 생각에 맞춰 학습을 방해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
학습을 촉진하는 신경회로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실제로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인식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창조의 도구인지 깨닫게 되지 않나요? 이제 우리는 정신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여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르메스주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정신의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상응의 원리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원리는 위와 같이 아래도 같다라는 헤르메스주의의 유명한 격언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이 외부 세계에서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최악의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 표정, 말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부정적인 일들만 눈에 들어오고 실제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여러분의 내면 상태가 외부 현실을 창조한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은 멋진 기회로 가득한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긍정적인 내면 상태는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응의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상응의 원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와 세계 전체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집단적인 두려움과 불안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집단적인 평화와 조화의 의식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응의 원리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전체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면 외부 세계도 그에 맞춰 변화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상응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상응의 원리를 통해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의 연결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연결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진동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것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의식 상태도 모두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대 물리학의 발견과도 일치합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이며 이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고체도 미시적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진동하는 입자들의 집합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뇌파도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며 이 진동 패턴이 우리의 의식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진동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우리의 진동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진동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창의성, 영감, 사랑 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면 낮은 진동은 부정적인 감정, 우울, 분노, 두려움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높은 진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명상, 긍정적인 생각,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 사랑을 베푸는 것 등이 우리의 진동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동의 원리는 단순히 항상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낮은 진동의 감정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인식하고 그것들로부터 배우며 점차적으로 더 높은 진동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음악에서 불협화음이 결국 화음으로 해결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더 높은 조화와 이해를 향한 여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진동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진동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진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고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원리로 나아가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보겠습니다. 진동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는 극성의 원리로 나아갑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양극을 가지고 있으며 이 양극은 같은 본질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즉, 모든 상반되는 것들은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일 뿐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예를 살펴보면 이 원리의 작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과 냉은 같은 에너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절대 0도에서 모든 온도는 단지 열의 정도 차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용기와 두려움도 같은 스펙트럼의 양끝에 있는 것입니다. 극성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분명 힘든 경험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이처럼 모든 상황에는 양면성이 있고 우리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극성의 원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극성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용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그 열정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의 극성을 바꾸어 더 유용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입니다.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지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독성적 긍정주의에 빠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경험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 극성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극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원리로 나아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극성의 원리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양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성은 어떻게 작용할까요? 바로 여기서 리듬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모든 것은 일정한 리듬, 즉 주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거대한 현상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까지 모든 차원에 적용됩니다. 자연계를 살펴보면 이 원리의 작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의 순환, 계절의 변화, 조수의 움직임, 심지어 지구의 자전과 공전까지 모두 리듬의 원리를 따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 호흡, 수면 주기 등 모든 생리적 과정이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 생각, 인생의 경험도 일정한 리듬을 따라 움직입니다.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더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모든 상승에는 하강이 따르고 모든 하강 후에는 다시 상승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일시적이며 결국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시기에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즐기되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임을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듬의 원리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리듬을 이해하고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창의성이 고조되는 시기를 알고 있다면 그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시기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때 휴식을 취하거나 내면의 성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리듬의 원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리듬은 우리의 삶을 더욱 조화롭고 균형 잡힌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리듬 속에 있나요? 그리고 그 리듬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계신가요? 리듬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리듬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를 연결짓는지 살펴보는 다음 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인 원인과 결과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우리가 던진 공이 항상 어딘가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을 하셨나요? 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5분 동안 명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작은 행동이 하루의 시작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까요? 아마도 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과의 원리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마지막 7번째 원리는 성의 원리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는 남성적, 여성적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적 에너지는 행동, 논리, 창조를 상징해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죠. 반면 여성적 에너지는 수용, 직관, 양육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남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은 여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삶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더 균형이 필요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균형을 더 잘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과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말해주죠. 마치 우리가 던진 공이 반드시 어딘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들을 하셨나요? 그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5분 동안 명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작은 행동이 하루의 시작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까요? 아마도 더 차분하고 집중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인과의 원리는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려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떤 행동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원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모든 것이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잠깐, 여기서 말하는 남성적, 여성적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남성적 에너지는 행동, 논리, 창조를 상징해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죠. 반면 여성적 에너지는 수용,
직관, 양육을 상징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받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남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력하는 것은 여성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에너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 삶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에너지는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더 균형이 필요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균형을 더 잘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우리는 7가지 헤르메스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정말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여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바로 이 원리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순간에 이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따뜻한 이불, 맑은 공기,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더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둘째, 시각화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잠들기 전 5분 동안 여러분이 꿈꾸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이루었을 때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무의식이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셋째,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해 보세요. 나는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 와 같은 말을 하루에 몇 번씩 되뇌어 보는 거예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